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오랜만에 우주먼지 털이로 한번. 우리 티순이랑 한 게 마지막이야? 그렇진 않지. 아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거 꽤 5일 것 같아.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우주먼지 털이 했던 거. 3위였네. 연말 대청소. 그럼 이번에 4다. 그럼 티순이랑은 뭘 한 거지? 그건 그냥 게스트 편이었을걸? 그리고 그 전이었어. 우털이가 아니었어. 그래서 우주먼지 털이 4로 돌아왔습니다. 와. 거의 3달 만이다. 맞아. 꽤 많이 쌓여 있었어. 사연들이. 다 모아보니까 청소년 먼지들이 많아서 의도치 않게 새학기 특집으로 하게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내용들이 다 약간 친구 관계랑 연애라고. 왜 그 청소년들에게 연애라는 말이 안 붙지? 네 편견이지. 내 편견이겠지? 온통 연애 생각만 하잖아. 하루 종일? 아무튼 공부 관련도 있었고. 맞아요. 5가지를 추려왔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대구산 먼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중1 되는 대구산 먼지입니다. 2024년은 저의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인 만큼 친구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 관계를 괜찮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친구와 저 사이의 거리감이 1년 내내 들었어요. 저희 반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리를 사는 부동산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가 봐. 저는 친구와 같이 자리를 사서 1년 동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저는 학년이 올라오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싸우는 바람에 다른 반에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인데요. 제 친구들은 다른 반에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친구와 제가 약간 급이 안 맞는다? 라는 거리감이 계속 들어요. 제가 그리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어서 친구들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주먼지님들도 이런 일이 있으신 적이 있다면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와. 이 시스템 너무 신박하고 좀 오징어 되게 게임이야 뭐야? 무섭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좀 무섭다 이거. 부동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명해도 되는 거야? 그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인기 있는 애 옆자리는 비싼 거야? 집값이? 원영이 옆에? 막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사야 돼 그 자리를. 죽도록 이래서? 야, 너무 치열한데? 와. 자리 정하는 것부터. 대구산 먼지님 일단 진짜 고생하고 계신 것 같고. 급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급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들도 많고 인기가 많은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얘기인 거지. 급이라는 게. 그치. 나도 그렇게 이해하긴 했어. 내가 못 미친다. 그 친구의 급에. 왜냐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친구랑 1년 내내 같이 앉긴 했는데 뭔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친구는 나 말고도 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급이 낮은 것 같다. 이게 고민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 친구 사귀는 거에 있어서 급이라는 거를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대학교 다닐 때 친했던 애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걔가 좀 다시 보이고 걔랑 멀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더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맞아 이랬다. 뭐 공강 시간에 걔랑 뭐 다음 과목 책을 가지러 사물함에 갔어야 됐었어. 근데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사물함 바로 옆이 과방이잖아요. 근데 과방에 이제 그 창문이 있잖아. 그래서 안에 누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었잖아. 나는 이제 사물함에서 막 책을 꺼내고 있었고, 근데 걔가 그 안을 본 거야, 그 사이에. 근데 그 안에 뭐 누가 있었나 봐. 어떤 사람들 둘이 있었나 봐. 그걸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땡땡 선배랑 땡땡 선배랑 같이 있네? 근데 저 둘이 같이 있을 급은 아니지 않나? 이러는 거야. 어머. 와.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받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지금. 너가 생각하는 급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놀랬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걔랑 뭐 친하게 지내겠는 거야. 맞아. 걔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걔는 내가 자기랑 급이 맞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건지 그럼 나는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기분 더러워야 하는 건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걔가 누굴 대할 때나 이런 것도 막 좋게 안 보이고 누구를 뭐 무시하면은 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가? 뭐 누구한테 잘해주면은 아 급이 높아서 잘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 드니까 같이 안 있고 싶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다 그거. 진짜. 아니 자기가 뭘 한다고 그거를 다 나누고 평가하고 할 수 있어. 근데 급에 대해서 저는 원래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아닌데 지금 그냥 얘기한 애가 저일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 너 아니야. 이제 그런 근데 뭔가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새 학기가 되면 애들을 쭉 둘러보고 쟤네랑 나 이제 서클 만들어야지. 나랑 맞는 애는 쟤야. 우리 이렇게 3명이서 이제 단짝으로 끝나겠지 올해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 분들일 수 있거든요, 저한테. 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네. 까브리 스미스로서 여러분들 그걸 다 지나오신 거예요. 사실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보내고 싶은 애, 진짜 친구라고 데려가고 싶은 애를 마음속으로 고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나누는데요. 그걸 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근데 급이란 말은 안 썼지만 그냥 나랑 잘 맞는 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나는 일단은 재밌냐. 그냥 걔랑 얘기하는 게 재밌냐. 뭐 유머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애. 그리고 2번 외모나 어떤 지식 수준이 나랑 비슷한 외모도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 진짜 원영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영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막 공주 같은 애도 사실은 별로 친구가 아니었고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쁘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보고 싶냐. 매력 있냐. 지금 마음속에서 프로듀스 원원이에요. 진짜. 네.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어떤 뭐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도 보죠. 예를 들면 나는 만화를 안 좋아하잖아. 근데 하루 종일 만화 보는 애랑은 별로 얘기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몇 명을 정해요. 초반에 그걸 금방 파악해요. 한 2주면 파악하고 비록 처음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애가 아니라서 걔는 다른 그룹에 있어. 작년에 지랑 같은 반이었던 애랑 다녀. 그치만 내가 봤을 때 쟤는 날 원하고 있어. 100% 원할 거야. 왜냐면 내가 제일 원하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 분반 수업이나 아니면 뭐 이동 수업, 점심시간 이럴 때 얘기를 한두 마디 해보면 잘 통하는 걸 느끼지. 너구나. 우리 이번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고서 점점 바꿔서 이제 연말에는 그렇게 크루가 돼요. 근데 이제 이 급이라는 게 저한테 급이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가끔 어쩌다가 무서운 친구들 있잖아요. 무서운 친구들은 가끔 가다가 다른 반 애들이랑 친구야, 걔네는. 근데 우리 반에는 지 친구가 없는 거야. 우리 반에는 그 팸 애가 없어? 그럼 우리 반에서도 걔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반에선 나를 설정한 거야. 약간 비서처럼. 우리 반에선 놀 애가 없으니까 너야 하고 어떤 엄청 노는 친구가 나를 찍어준 적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지금 비록 우리 반에서는 쟤랑 놀지만 제가 이 교실 문만 나가면 나랑 안 놀 걸 알아. 야, 나야, 그거. 그래. 그걸 알아. 직감적으로 알아서 쉬는 시간이 되면 난 걔를 놔줘. 너 이제 나가서 네 친구들이랑 놀아.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면 걔랑 농담 따먹기를 해줘. 난 그렇게 사용되는 거야. 근데 그러는 동안 내가 우리 반에서 그 애가 아닌 다른 애들이랑 멀어지지. 멀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감수하느냐 아니면 걔가 없는 사이에 그 다른 애들이랑 최대한 관계를 잘 맺어서 그걸 유지하느냐 이게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들이랑도 같이 놀면 되잖아. 근데 그 다른 애들은 그 일진인 애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걔도 그 일진인 애도 나만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 오직 나인 경우가. 그치, 약간 이미 무리가 형성되면은 그렇게 되기 힘들지.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매니저처럼 우리 반에서는 걔랑 놀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난 친구가 없는 거야. 헐.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나도 밖에서 다른 애들이랑 놀았거든? 다른 반 애들이랑? 근데 그러고 우리 반에는 없어. 그러면은 우리 반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긴 해. 근데 거기에서 나는 항상 밥 먹을 때 같이 얘네랑 안 먹고 딴 데 가서 먹고 이러니까 뭔가 얘네가 좀 섭섭해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거지. 완전 그렇게 친해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 그치. 응. 근데 너는 왜 다른 반 애랑 먹었어? 난 걔네가 너무 좋았어. 다른 반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걔네들이랑 이 첫 번째였어. 그래서 반이 나눠져도 걔네랑 먹고. 그건 진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네, 같은 반 애들이. 애초에 그렇게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반이 나눠지면 여기에서 또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걔네랑 같이 놀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반에 가서 친구가 없으니까 좀 뻘쭘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막 그렇게 놀아주는 애들이 있어. 착하게. 그래서 걔네들이랑 또 친해지고 근데 막 선택을 해야 될 때들이 생긴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거가 뭔가 서운하다거나 그럴 수 있겠다. 기억이 갑자기 확 떠올랐어. 나도 완전 얘랑 똑같았던 게 초하랑 그러니까 지금 내 반 애들이랑 사이가 나쁘거나 한 거 아니고 여기도 친구가 있는데 맞아. 내가 왜 우리 반 애들이랑은 밥을 안 먹고 옆 반 애들이랑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중식이나 석식 먹을 때 그러니까 급식 먹을 때 걔네랑 먹게 되니까 그때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슬슬 그냥 이제 우리 반 애들이랑 먹고 싶어도 갈아타기가 애매해진 타이밍? 그러니까 뭐 먹겠다고 하면 먹는 건데 그냥 뭐 쟤네랑 먹는 게 편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쟤네랑 안 먹고 얘네랑 먹는 것도 뭐 싸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반이 다른데도 나는 우리 반 애들이랑 밥을 안 먹고 옆 반 애들이랑 계속 밥을 먹다가 한 번 내가 엄청 서운한 일이 생겼어. 되게 다인원이었거든. 한 9명 정도였거든. 근데 소녀시대다. 나만 빠진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나만 까먹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나간 거야. 이런 일 꼭 생겨. 맞아. 다른 반이니까. 나만 다른 반이니까. 맞아. 그때 뭔가 걔네가 뭐 급식이 맛이 없는 날인가? 그래가지고 나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서 몰래 빠져나가면서 그냥 나를 혼자 주고 자기들끼리 나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기다렸지, 반에서. 어떡해. 근데 중간쯤에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무리 안에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나를 까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사과 선물이랑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나한테 주긴 했는데 뭔가 그때 이제 확 깨달았던 것 같아. 아, 이제 얘네랑은 밥을 먹는 게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기분 상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밥은 같은 반 애들이랑 뭐 먹을 걸 그러네. 굳이 피곤하네. 힘든 일을 내가 바득바득 하겠다고 좀 억지스럽지. 쟤네랑 맞아. 굳이 뭐 막 수업 끝나는 시간도 막 다를 때가 있는데 굳이 그거 기다렸다가 서로 기다렸다 먹고 이것도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냥 우리 반 애들이랑 먹기 시작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계속 그랬어. 어머.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쪽에서 애들한테도 내가 없을 때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도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고 여기 반에 와도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을 받고 쟤네랑 그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고 얘네랑 그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은 내가 지들한테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고 그치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얘네들은 뭐 같은 반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돼 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약간 나만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아니고 붕 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막 받아가지고 나도 근데 이게 막 끝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니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기에 당연히 뭔가 잘 꾸미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아예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건 또 싫어. 그러고 또 뭐 예를 들면 공부도 열심히 한다거나 이 친구들이 재밌다거나 이런 것도 나도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친구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반이 달라도 끼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잘 못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러니까 친구가 나라는 사람한테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 나보다 더 진짜. 그래서 좀 스스로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고 불안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혼자 다녀도 뭐 예를 들면 괜찮고 혼자 뭐 밥을 먹어도 괜찮고 그냥 쟤네랑 좀 멀어져도 괜찮고 그런데 멀어지는 건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혼자도 괜찮고 뭔가 친했던 친구랑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게 되는 방법이고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어렵지만 저 때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려운 게 내가 너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내가 나한테 자신도 없고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같이 다니는 애들을 통해 뭔가 확신을 얻고 싶은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금보다 훨씬? 근데 너는 그러면 반에 그 너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 같은 애가 없었어? 응.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긴 했어. 항상. 그래서 반에서 같이 놀고 싶고 반에서 충분히 이제 재밌고 나도 잘 맞고 좋은 친구들은 있었는데 일단 더 1순위가 있으니까 1순위가 있고 걔네들이랑은 절대 멀어지고 싶지 않다. 이게 더 첫 번째니까 항상 버리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얘네랑도 뭐 따로 약속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막 수학여행 가. 그러면은 나는 쟤네들이랑 다른 반 애들이랑 또 같이 놀고 다니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막 놀 때 나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 그러네. 누구의 친구도 아닌 초안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와. 나는 근데 좀 달랐던 게 그 다인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는 딱 하나였어. 딱 한 명이었고 걔네랑 다니게 된 것도 걔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녔던 거고 사실 내가 뭔가 더 편하고 좋아했던 친구들은 반 친구들이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는 애들이 걔네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나랑 안 맞는 애들 사이에 나를 막 억지로 우겨 넣었던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래서 그 급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해결책을 생각해봤는데 그 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 별로 연연하지 않는 거. 연연하지 않아 보이는 친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대구산 먼지님이 이미 신경 쓰고 있잖아요. 저 친구는 나보다 급이 높은가? 내가 쟤랑 사실 같은 급이 아니라서 제가 나한테 만족감을 못 느끼나?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만의 매력을 키우세요. 그 매력이라는 게 이 매력이라는 게 막 장기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좋은 사람이나 재밌는 사람은 끌리게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부터가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면은 좀 편안하고 자꾸 가서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전전긍긍하게 되겠지만 더 전전긍긍할 일을 만든다. 그러므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괜찮아. 나는 매력 있어. 나는 쟤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나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사람이야 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래야 또 끌리는 것 같아. 그런 친구한테. 우리가 초중고딩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땐 어떤 애들이 인기 있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난 늘 인기 있는 애들을 보면서 쟤가 왜 인기가 있지? 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지? 하면서 늘 짜증났어가지고 아직도 모르겠어. 뭔가 그냥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인데 요즘 애들은 약간 그런 걸 추구미일 것 같아. 막 쿨한 거. 남이 뭐라 하든 상관 안 하고 막 자기 줏대 가지고 사는 그렇지 않아? 글쎄. 왜? 아니 그냥 요즘 초통령인 아이브나 막 이런 애들 가사 들으면은 엄청 자기의 뿜뿜
나쁨이고 맞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뭐 나를 다르다고 하지만 그게 나인 걸.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잔소리 다 빼. 알았어. 이렇게. 그건 좀 예전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 쿨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데 친구한테 연연하고 이러면은 또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친구 많을 필요 없잖아. 그치. 그 친구 많아서 뭐 좋아 보이고 막 그렇다는 그 친구도 사실 저 같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반대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뭐 난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돼 하고 걔네한테 올인하는 것도 안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두루두루 뭐 모두와 친구가 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모들의 당부. 우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리엘님이 보내주셨고 안녕하세요. 초등먼지입니다. 요즘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고민이 있어서 우주먼지님들을 찾았습니다. 작년 여름방학에 어떤 남자애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그 애가 하필이면 저랑 학교 끝나고 같이 노는 남자애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락하기도 거절하기도 뭐해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끝나자 그 애가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걸 반에 다 까버렸습니다. 그러자 애들이 저한테 그 애를 좋아하냐는 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친구들이 저랑 걔랑 같이 있을 때 계속 놀린다는 겁니다. 그 애가 고백했고 전 수락한 적도 거절한 적도 없는데 걔네는 그 애와 제가 이미 사귄다는 듯 말합니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리엘님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진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학교에는 아니고 학원 다닐 때 같은 반 남자애였는데 어느 날 등원을 했는데 우리 둘이 사귀는 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은 약간 서동요 기법처럼 그러니까 소문만 내면은 다 짓게 된다는 진짜 싫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애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모두의 앞에서 얘기를 했어. 다 같이 있을 때. 그때 그 남자의 분노로 떨리던 볼살을 난 아직도 기억해. 걔가 약간 좀 포동포동했거든. 막 나를 엄청 째려보면서 막 연필을 쥐고 있었는데 무서워.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뭐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난 팩트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되게 모질게 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미 자기 친구들한테 말을 해놨나 봐. 나한테는 말도 걸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도 하지 말고 왕따를 시켜라. 어머. 등원을 했는데 나를 무슨 되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감히 초등학생 입에서 그런 욕이 나왔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어쩌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반의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거든. 나는 그냥 그때 단순히 제가 갑자기 나한테 화내고 뭐 나를 왕따시키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 이런 거 이전에 쟤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 왜냐면 나는 쟤를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고 친하다고 생각했고 걔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고 자기 고백이 거절당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돌변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게 진짜 무서운 놈이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야.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진짜 한 일주일도 안 지났어.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똑같은 짓을 다른 여자애한테 하는 거야. 우리 반의 다른 여자애한테. 근데 이제 나한테나 처음 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러고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이제 그 남자애가 우스워진 거야. 그 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가는? 그렇게 됐거든. 진짜 무서운 놈이네. 진짜 무서운 놈이지. 진짜 전형적이기도 하고 되게. 맞아. 근데 이 사람은 거절을 했는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거절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거절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그 방법이 있어?
뭐 객관식이야? 맞아. 적당히 막 착하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을 알아쳐먹고.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리엘님이 말하면 그렇게 한 비하치 것 같아 만들고. 지금. 어. 리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학교 애매하게. 끝나고 같이 노는 사이라고 문장을 굳이 넣은 걸 보면은 항상 같이 볼 사이고 친구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애가 애를 불러다 놓고 진중하게 얘기를 하던지 너가 이러는 거 나 불편하다. 근데 그게 말이 안 통하는 애면은 진짜 그냥 친구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끝나고 같이 안 놀아도 되는 것 같아요, 걔랑. 아직 진지하게 거절도 안 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표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거절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은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없었고 항상 어떤 식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애가 이런 소문을 만드는 애였어. 그러니까 그냥에게 고백한 애 같은 애를 내가 늘 좋아한 거야. 헐.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행동해? 나는 말 못하지. 왜냐면 이미 그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한대라는 게 쫙 퍼졌어. 근데 나는 그 남자애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애가 미운 거야. 근데 그 여자애는 막 그런 말 하지 말래 정색하면서 나 걔랑 아무 사이도 아니래. 그럼 나 속으로 넌 배불러 죽겠다 아주. 아주 좋겠다 너는. 그랬거든. 근데 이 반대 입장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서야? 나는 그 좋은 거 아니야?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나는 걔를 좋아하니까 그 남자애를.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힘들었겠다.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근데 내 경험상 나 이거 옛날에도 플러팅화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나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재수학원 얘기했었잖아. 근데 인기가 좀 있었네 그래도. 나 약간 그거였어. 찐따 자석이었어. 나 친구들이 너한테 무슨 자석 있냐고 왜 너 좋아하는 남자들 단 찐따밖에 없냐고. 그럼 지금 남자친구가 뭐가 돼? 아 근데 내가 좀 찐따 좋아하긴 실토하는. 걔 중에 제일 괜찮은 애로 골라가는구나. 걔 중에 사회화가 좀 잘 되고 예의 있고 센스 있는 찐따를 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아니 근데 그 내 이상형과 찐따가 완전히 분리되기가 힘들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항상 조심스럽고 사람과의 거리감을 지킬 줄 알고 그러니까 항상 나를 살피면서 다가올 줄 아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쟁에서 이기신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이제 네 옆자리에 계셨었던 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뚫고 너를 만난 거잖아. 너도 적극적이지도 않고. 맞아. 본인도 적극적이면 안 되는데 또 너한테 매력은 뿜어내야 되고. 맞아. 나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했잖아.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서 나한테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는 좋아. 빡세네요. 저 옆자리도. 애쓰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는 거지. 난 별로. 아 그래? 너는 그냥 너한테 막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너를 갖고 싶으니까 막 직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일단 없었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널 가져야겠어 내가. 근데 너는 너가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타입인데? 재밌고 좀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 외모도 좀 신경 쓰고 너 급이 맞고 지식 수준도 좀 맞고 급이 맞고 좀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무조건 좋아하지. 내가 100%야. 근데 100% 걔는 안 좋아해. 걔는 항상 조용하고 얼굴 하얀 여자애 좋아해. 머리 길고 막 숫기 없는 애 좋아해. 나 너무 화나 그런 여자애들 볼 때마다. 제가 뭔데? 제가 나보다 가진 게 뭔데? 제가 재밌기를 해? 뭐 어쩌기를 해? 꾸밀 줄도 모르는 쟤를 왜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항상 난 아니래. 넌 안 된대 늘. 우주. 네, 유경님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먼지를 즐겨 듣고 있는 고1 먼지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남들은 다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는데 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수학학원에서도 모두가 푸는 문제를 저만 못 풀고 다 같이 보는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나올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수학학원이 스트레스 받기만 하는 공간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요. 제 머리는 난 바보야 라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지배당하니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사실이 되는 것 같아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데 잘난 사람들을 매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 해결은 아니더라도 우주먼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힘들거나 외로울 때 우주먼지 팟캐스트를 들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져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지금 회사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 그대로여가지고 그냥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생각을 일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상황은 좀 사실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 팀에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나뿐이래. 그러니까 아니 그 뭐지? 그러니까 방송 경력 없는데 기술팀에 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하나 설명을 해주면은 그거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고 뭐를 설명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배가 여러 가지 용어를 막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용어가 난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여기 있으면서 항상 일하면서 아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잖아. 바보가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 아니야? 맞아. 아 근데 바보 같기도 해. 왜냐면은 이해력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딸리지. 그치. 그래? 응. 되게 좋은 마인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가 이제 예를 들어 거기서 일을 몇 년 했는데도 여전해. 그러면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시기적으로. 근데 난 좀 신기한 게 수학학원에 가는 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 이런 걸 보면은 아예 뭐 바보는 아닌 것 같아. 아예 재능이 없거나 이런 건 맞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기 힘들어. 수학학원이 재밌다? 그래서 나도 근데 그 수학 못했잖아요. 수학 못해서 많이 우울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만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못하고 특히 비슷한 거 느꼈던 때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다니는 학원 갔을 때 야, 너 나랑 왜 이렇게 비슷하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자존감 낮아지는 거야. 진짜로. 진짜. 나만 바보 같고. 그래서 저 거의 끊었어요. 그럼 되잖아. 그래서 학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 맞아. 지금 너무 어려운 거 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나 그 생각도 했어. 이게 힘들면은 반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 아니야? 학원을 바꿔보거나 반을 바꿔보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진짜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어려운 학원 다니거나 막 저도 막 그때 당시에는 막 신승범 이런 사람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고쟁이 막 이런 거 풀고. 짱구들의 상짱구다 막 이러는 그 사람. 나 그 사람 형광도 들었어. 아 진짜? 신승범. 아무튼 그런 거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문제 맨날 다 틀리고 너무 우울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제가 그냥 EBS에서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겨가지고 그 쌤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그건 수업이 되게 쉬웠단 말이야. 완전 기본적인 걸 가르쳐줘. 근데 오히려 나는 성적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됐어. 그래서 너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어서 이런 걸 더 느낄 수도 있겠다. 맞아. 왜 그 센 수학 문제집도 아. ABC 유형이 있는데 B부터 못 풀어. 그냥 웬만하면은 C는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냥 그 시간 낭비라고. 맞아. 그거는 술이 맨 마지막 문제쯤이나 나오는 그런 거라고 만지지 마 이러고는 하는데 그걸 또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옆에서 맞아. 보면은 너무 싫어. 싫진 않은데 걔네 공부하는 거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아니 걔네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도 청아랑 아까 비슷한 경험이 똑같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학원에 가게 됐는데 약간 좀 영재들만 모아놓는 느낌? 나를 애초에 이 학원에 왜 넣어줬는지 모르겠는 그런 학원을 다니게 됐어. 근데 거기는 여자애들도 한 명도 없고 그 근처에 공부 잘한다는 남고 애들만 와서 진짜 조용히 막 필사적으로 공부만 하고 문제만 풀다 가는 그런 수학학원이었거든?
그냥 이건 클래스가 다른 거야. 아예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줘. 왜냐면 애들이 다 아니까 그냥 엄청 어려운 문제만 몇 개 뽑아와가지고 이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보여줘. 칠판에다가. 근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질문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멍청이 같잖아. 맞아. 사실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진짜 너무 괴로운 거야. 여태까지 내가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괴로웠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잖아. 근데 재수학원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게 잘 가르치는 거야. 수학을. 그리고 심지어 그때 이제 내가 재수할 때 미적분이 새로 나왔어. 맞아. 그거 배웠어. 재수할 때부터 시작된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을 안 배우고 재수할 때 미적분을 새로 배워야 해가지고 맞아. 부담이 컸는데 맞아. 오히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재수학원 같은 경우엔 수학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한 4명? 5명 정도 있었는데 다 너무 개성 넘치고 너무 다 재밌게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들이. 뭐 어떤 한 분은 진짜 약간 개념부터 가르치는 뭐 뭔가 이 수학에 대해서부터 가르치는 분이었고 막 한 분은 진짜 특이한 분이어가지고 이제 수능 한 달 정도 남았으면은 그 재수학원 안에서도 특별 수업 같은 걸 열어준단 말이야. 듣고 싶은 사람 와서 들으라고.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때 이제 뭐 모의고사를 풀이를 한다든지 오답률이 높은 거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선생님은 이미 한 달쯤 남았으면은 너네 머리에 뭘 새로운 걸 넣어봤자 가망이 없다 이러면서 잘 찍는 법? 그런 것만 2시간 내내 강의를 해주시는 거야. 되게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학원을 바꿔보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맞아. 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무슨 챕터를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챕터 탓일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막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생각도 저도 엄청 많이 했던 생각인데 왜냐면 항상 다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 청소년기에는 너무 보는 세상이 좁잖아. 그래서 그 국영수사거나 아니면 몇 개 그런 예체능에 재능이 있냐 없냐가 그 재능의 전부인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 사실. 그것들은 다 진짜 대학 가면 끝나잖아. 맞아. 필요 없잖아. 맞아. 그래서 막 성인 되고 막 그 이후에 어떤 막 스스로의 뭔가 재능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생각났던 게 영화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냐면 내가 그런 막 나는 다 너무 애매하고 이것저것 막 다 관심은 많고 그런데 뭐 하나 딱히 잘하거나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영화과를 발견하고 아빠가 그런 말을 해줬나? 하여튼 되게 반가웠던 게 너는 그렇게 너의 그 넓고 얕은 이 다방면에 관심 있는 그게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 하면서 여기에 다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됐거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 사연 읽고. 저도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바보라고 깨달았을 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잘하는 학원 다니고 나는 왜 쟤는 잘하는데 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보다 못하는 애들 있는 학원을 가서 내가 쟤네보다 잘하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잘하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 왜 못하지? 맞아. 이거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당연히 못하지. 나 원래 못하는데. 맞아. 이렇게 스스로에 생각해. 대한 기준이 높아.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2번째로는 이 나이에 지금 난 왜 잘하는 게 없지 하고 고민하는 게 당신의 재능이에요.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재능이기 때문에 진짜 그 과목들은 저도 사교육 뺑뺑이 엄청 돌린 사람인데 진짜 나중에 하나도 당신의 무언가를 드러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과도 하나의 방법이지. 왜냐면 초하는 그 방법으로 영화를 선택한 거였는데 그 효과가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런 비슷한 학생이었거든요. 성적은 좀 애매하고 관심사가 많은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말만 많은 그냥 그런 애였는데 영화과 오니까 이게 맞아 나한테. 맞아. 딱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찾게 돼요. 되게 뒤늦게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간 많다. 한 10년, 20년 두고 찾아보시면 좋겠다. 아, 근데 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어느 하나에 재능이 있다, 이게 과목이나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세도 재능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약간 파고들고 계속 뭔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어하고 이러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오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원에 가서 뭐 박사를 딸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런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 맞아. 뭐 수학, 예체능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세도 재능이 될 수 있다. 맞아. 그런 게 더 중요해. 맞아요. 막 성실한 거 이런 거 완전 맞아요. 재능이야. 맞아. 완전 재능이지 진짜. 그거는. 걔 재능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재능이고 그리고 이게 수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함수한테 이 사연을 보여줬는데 진짜 수학 때문에 문제라면은 함수가 자기가 뭐 상담을 해주든 도와줄 수 있다고 오, 연락해달라고 하네요. 와. 진짜 그게 필요하시면 내 메일이나 사연을 남기세요. 네. 우주. 부산 북구에서 먼지가 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 팟캐스트를 완클한 초등학생 먼지입니다. 요즘 수요일만 기다려져요. 전 원래 수요일 싫어하는데 우주먼지님들 덕분에 수요일에 무슨 주제로 나올까 하고 고민하는 일도 있어요. 제 고민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와 전화도 거의 맨날 하고 암튼 연락을 많이 하는데 뭔가 전화하면서 플러팅을 하고 싶달까요? 뭔가 티가 날랑말랑하는 플러팅을 하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연애 고수님들. 이거 그때 까버린 얘기 듣고 보낸 거 아니야? 사연을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일단 연애 고수 없는 거 같고. 아니 당신 고등학교 때 맨날 밤마다 남친이랑 야한 얘기하고 야한 얘기하면서 옆에 친척 언니 전화했다며. 있는데. 맞아요. 그랬죠. 얘 초등학생이잖아. 나 초등학생 때는 안 그랬어. 사춘기 지나면서 2차 성징과 시작된 거지 그게. 요새 또 빠르잖아. 초등학생인데 제가 플러팅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플러팅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돼야 될까? 제가 찾은 답변은 여지주기. 야, 여지주기보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아? 그래? 끼 부리는 거 아니야? 끼 부리는 거? 플러팅은? 약간? 찝쩍거리다, 추근덕거리다 이런 거. 추근덕? 찝쩍대다. 찝쩍대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아... 그 플러팅 우리 그때 얘기하다가 플러팅이라는 게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며. 그럼 그 여지주기 아니야? 근데 난 여지주기는 조금 소극적인 표현 같아. 아, 그치. 더 가야 될 것 같아. 끼 부리는 적극적 거, 여지주기. 끼 부리는 거는 딱 끼 맞지 않아? 부리는 거는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 아니 끼 부리는 건 뭔가 연애 관계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연예인일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딱 직관적으로 아. 그거랑 연결이 잘 안 돼. 끼 뭐, 부리는 거는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전하고 싶다라는 감정보다는 나를 그 사람이 발산. 맞아. 더 나를 초점이. 봐. 약간 가비 같은 느낌인데 가비가 나한테 플러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끼 부리는 거는 왠지 진심은 없을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전 여지주기라고 일단 명명을 했고 제 스스로 일단 지금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는 거 보면 둘 다 마음이 있는데 그냥 괜히 좀 더 뭐 우리 짜증나게 하려고 우리 킹받게 하려고 우리 질투나게 하려고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한다. 저는 일단은 저의 첫 번째 원칙은 예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용과 형식에 반대. 불일치 방식인데 예를 들면 뭐 너 오늘 학교에서 봤는데 뭐 어디 다쳤더라? 만약에 남자애가 다쳤어? 근데 그거를 너 오늘 다쳤더라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냥 터프하게 화난 것처럼 너 왜 다친 거야? 누가 다치래? 누가 다쳐도 된다고 했어 너한테? 뭐야 소지섭이야? 야 근데 나랑 사귈래? 아니면 나가 죽을래? 안 사귀고 밥도 안 먹을래요. 그렇게 헷갈리게 하기.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매일매일 전화한다고 해서 저쪽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 있지. 미치지 맞아, 않고서야 있지. 그 시간을 왜 써, 인간이. 아니 난 만나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 아이, 대면으로. 초등학생. 나는 생각난 거, 이거 보고 그렇죠. 생각난 게 내가 중학교 막 이럴 때,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부터 그 네이트온, 버디버디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응. 새벽까지 맨날 채팅하다 잤단 말이야. 응. 근데 그거 할 때 괜히 막 시험 기간에 공부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집중 잘 되는데 막 같이 막 감시해 준다고 막 들어와서 맞아. 막 채팅하면서 막 공부하고 이런 거 약간 스터디 위드미 하자.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우주? 같아요. 그래서 꼭 막 안 만나도 뭐 전화든 뭐 줌으로 하시든 50분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영상 통화로 줌이면. 하시든 그쵸. 그래서 괜히 켜놓고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나는 전화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밖에서도 만나야 된다고 아니, 생각해. 이 사람의 고민은 그게 아니야. 전화하거나 연락하는데 은근슬쩍 플러팅을 하고 싶다야. 만나고 싶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미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거면은 전화 진도는 끝났다 이거지. 아, 진도 다 뺐다. 이대로면은 더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거지. 전화로 뭘 해도. 진전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지금을 즐기고 있고 여기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쟤를 더 안달나게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 그건 사람은. 너 입장 아니야? 난 그렇게 읽었어. 그렇게 읽었고 그 방법은 아까 말했죠.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로 안달나게 해라. 그냥 썸만 타는 걸 즐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잘 모르겠다. 나는 이미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플러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이상 더 어떤 티를 내는 거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냐? 보통? 중계 같은 거 아닐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이거 했는데 떨어뜨렸다. 바보.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또 떨어뜨렸어. 야, 너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놓고 은근히 안 다쳤어? 뭐 이러고. 그럼 또 심쿵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 우리 이거에 휘둘리면 안 돼. 자랑하는 거야. 너희 초등학생의 사연에 질투하는 거야? 화가 잔뜩 났어요. 나도 부럽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래. 맨날 전화 나도 못하는데.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 티가 날랑말랑하는 플러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아사모사한 건데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야지 뭐. 전화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티가 다 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가정하고. 아닌가 그게 봐. 아니고 이게 만약에 어떤 문화야. 예를 들어. 어떤 그렇다고 친다면 전화로 그걸 티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끊지 말자고 하던가. 좀 더 통화했으면 좋겠다고 뭔가 던져보거나. 뭐 다 의미 있어? 자기 그냥 잘 살고 있는 거 같아. 얘기하다 맞아. 화나고 얘기하다 화나고. 그냥 그 뭐지? 까불이가 그때 친척 언니 이불 속에서 했던 거 같은 거를 은근히 하고 싶은 것 같아. 그치? 그냥 지금 일상적인 내용들로 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뭔가 자극적인 멘트를 날려보고 싶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참고로. 맞아. 근데 뭐 요즘 빠르다고 하니까. 나는 뭔가 진짜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내가 너한테 관심 있고 너가 했던 말들을 기억한다 이걸 티낼 것 같아. 너 뭐 좋아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왜? 되게 힘의 갈이 없어서. 스터디 위드미나 해. 그래. 야, 스터디 위드미가 제일 좋아. 딱 그거다. 왜냐면 얘가 날 좋아해서 이걸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심심하고 공부할 사람 필요한 건지 모르겠잖아. 그거를 좀 이용해봐.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실제로 만나서 공부하자. 요즘 고등학생들 스타벅스에서 같이 막 데이트하면서 공부하더라고. 너무 귀여워. 진짜 부러워한다, 저 사람. 아니 나 저번에도 그 녹음 끝나고 런던 베이글 가려고 웨이팅을 걸었는데 시간이 좀 떠서 그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 있거든? 거기 갔는데 교복 입고 둘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 뭐가? 난생 처음 봐 그거? 아니 나는 그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디 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귀여워 보였던 거는
되게 모범생 같았거든, 걔네 둘이. 모범생이 아주 그냥 버튼 눌리네. 샵 모범생 샵 찐따면 다 되는 거야? 아니 막 교복을 막 쫙 줄여 입고 막 앞에 앞머리 그루프 말고 화장 고치면서 날라리 같아 보이는 남친이랑 둘이 있으면 하나도 안 귀엽지. 무섭지. 나 거길 피하고 싶지. 근데 둘 다 너무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뭐 디저트를 나눠 먹고 있었어. 하나 사주겠네 아주. 귀여웠어. 나는 그런 거 보면 쟤네는 돈이 어디 있어서 나도 사기 힘든 스타벅스 그러면은 저렇게 하고 싶어도 돈 없는 애들은 스벅 데이트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아주 그냥 범생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 연애도 챙기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 둘이. 갓반인처럼. 뭘 해도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보면은. 진짜 어른이다. 어른이야 아주. 어우. 아무튼 먼지가드님도 사이가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공부 데이트 하세요.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주. 마지막 사연인가요? 네. 다대아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여고생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고에 진학하고 나서 반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연예인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도를 넘는 각종 평가나 뒷담화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주고받는 걸 1년 동안 듣고 있다 보니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동안 없던 인간에 대한 혐오가 점점 생기며 학교가 사회생활의 전부인 저는 자꾸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친구들처럼 속으로는 부정적인 사고나 평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인류애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에 대해 미운 점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더 나은 시각을 갖기 위한 소망으로 인생 후배로서 사연 보내봅니다. 아니 후배를 둔 적이 없는데 왜 후배라고 하세요? 당황스럽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답변 못 해주겠는 게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인류애가 점점 떨어지고 인간에 대한 혐오나 환멸 같은 거는 그 생각이 안 들거나 내가 막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뎌지는 거인 것 같아. 부정적인 마음은 있어. 이거는 살면서 뭘 보고 경험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경험이 쌓이는 만큼 안 좋은 경험이나 생각도 쌓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는 게가 중요한 거고 이거를 억지로 막 세상이 별론데 막 이 별로인 세상을 좋게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좀 내가 무뎌지고 사실 이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엮이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 근데 여기 학교에도 그런 뒷담화나 평가 싫어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본인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그리고 원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게 꼭 좋은 것도 그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한참 이런 생각 많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평가들도 막 신경 쓰이고 인간에 대해서도 막 그런 생각들 들고 한참 이런 생각 많이 할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엄청 필요한 생각들이다. 그게 꼭 뭐 그 학교에 뭐 다른 친구들의 나쁜 영향 때문만은 아닐 거야. 아닐 것 같아. 근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나는 다르다가 깔려 있잖아. 그러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초아가 말한 대로 분명히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가 없어. 그 고등학교에.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어. 근데 걔네들도 그냥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나는 회사 생활 할 때 그렇게 많이 느꼈어, 뭔가. 근데 거기에 동조는 하지 않더라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좀 어울려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사회생활인 것 같아. 사실 한 명 한 명 1대1로 얘기해보면은 다들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무리가 형성되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철학적인 생각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꼭 한 명만 보면은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얘네 같이 있으면 왜 자꾸 이런 얘기 할까?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좋아할까? 나는 왜 이런 얘기 하는 게 싫을까? 그냥 이런 거를 더 고민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대화의 질은 낮아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여고 나와가지고 그런 감정 많이 느꼈는데 그게 왜 나쁜지에 대해 일단 첫 번째로 연예인 욕하고 시덥잖은 얘기하는 게 왜 그게 급이 뭔가 낮은지 혹은 자기가 그게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러니까 그거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화는 뭔지 내가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은 대화는 뭔지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실 나만 천재고 친구들이 바보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나나 똑같은 어떤 인간들인데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가 저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철학적인 생각을 좋아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철학적인 사고잖아요. 어떤 저 개인은 왜 그러한가? 우리는 왜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나는 왜 그걸 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그게 진짜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덜 철학적이시지. 철학을 조금 더 키워라. 더 닦고 와라. 더 닦으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게 사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다가 세상이 그렇게 긍정적인 곳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크고 계신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이나 그런 짜증 같은 게 커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근데 나도 막 되게 싫었다가 또 괜찮았다가 막 환멸 났다가 아무 신경 안 쓰였다가 또 갑자기 세상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계속 그래요. 맞아요. 뭔가 한 발 떨어져서 보시기를 추천.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아. 아까 초아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을 약간 좀 관망하는 느낌으로 왜 진짜 이럴까? 스피노자 이러면서. 같은 사람처럼 좀 맞아. 글을 써본다거나. 좋네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먼지입니다. 이거 삭제하면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거 너가 보낸 것 같아. 내가 보냈다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 진짜. 맞아. 나도 엊그제 한 생각인데 이러면서 맞아. 볼 때 많아. 조금 저희의 이 우주 먼지 털이가 그래도 가볍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라고. 맞아. 근데 그건 진짜 좋다. 함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 개꿀팁. 수학에 미친 남자. 진심인 것 같았으니까. 그 사람 진심이 아니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특히 수학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혹시 그 안타까우면 수학을 왜 이해 못하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재밌는 건데 이게 왜 어렵지? 그러니까 또 수학학원 원래는 되게 좋아하는 재밌게 다녔는데 점점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하니까 더 약간 속상했나 봐.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